반갑습니다. 바른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늙어갈까요? 우리는 이미 직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을 잘 못 자면 피부가 푸석푸석해지죠? 피부가 늙어가고 있는 겁니다. 잠을 못 자면 너무 피곤하죠? 이러면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기 힘듭니다. 잠과 관련된 물질이 핵심이란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잠잘 때 나오는 성분인 멜라토닌이라는 성분입니다. 오늘 살펴볼 멜라토닌, 수면과 노화와 관련된 논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논문을 봐볼까요? 초파리를 대상으로 진행한 논문입니다. 멜라토닌이 초파리 조직의 산화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 과정을 늦추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면 꽤나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을 투여했던 그룹에서 수명이 33.2%나 증가했습니다. 멜라토닌은 송과선에서 분비되는데요. 송과선과 노화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이 논문을 보면 어린 쥐의 송과선을 늙은 쥐에게 이식했고 반대로 늙은 쥐의 송과체를 어린 쥐에 이식하였습니다. 어린 쥐의 송과선을 늙은 쥐에게 이식했을 때 늙은 쥐의 수명이 42% 증가했으며 반대로 늙은 쥐의 송과체를 어린 쥐에 이식하면 수명이 29% 감소했습니다. 송과선이 젊고 멜라토닌을 잘 분비할수록 수명이 길어진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 외에도 척추동물인 따찌, 플라나리아에서도 수명 연장 효과가 밝혀졌습니다. 잠을 잘 자야 수명이 길어지는 거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실험한 논문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 수명과 관련되어 밝혀진 물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텔로미어와 활성산소입니다. 수명을 늘리려면 여기를 타겟팅해야 합니다. 노화와 수명을 결정하는 유전물질 텔로미어를 연구한 하버드 대학의 잭 소스텍 박사, 존스 홉킨스 대학의 캐럴 그라이덜 교수 등 3명이 2009년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연구의 내용은 염색체 끝에 DNA 서열을 담고 있는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일찍 죽고 길어지면 오래 산다는 내용으로 세포가 분열하면 세포를 보호하고 있는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지는데요. 이것이 다 다르면 세포가 노화하고 죽는다는 겁니다. 잠을 못 자고 유독물질에 노출되면 이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지게 되는데요. 그럼 이 텔로미어가 직접적으로 수명에 관련되니 이 텔로미어만 보호하고 복구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텔로미어를 공격하는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간단하게 DNA를 파괴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몸 세포들을 다 부숴버리는 물질이 발견됐는데요. 그게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는 우리가 숨을 쉬기 때문에 발생하는 물질인데요. 숨은 안 쉴 수는 없으니 끊임없이 활성산소는 발생하게 됩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는 활성산소가 모든 질병의 90% 원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위험한 물질로 보고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막을 파괴시키고 세포 내에 있는 DNA를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세포로 이루어진 피부, 장기 등 인체의 전반적인 것을 파괴하고 노화시킵니다. 항노화 및 수면 연장과 관련된 연구들은 이 활성산소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에너지를 만들려면 산소가 필요해 우리가 숨을 쉬어야 하는데요. 체내의 모든 세포에는 에너지인 ATP를 생성하는 발전소 역할의 미토콘드리아라는 소기관이 있고 여기에서 연료인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하여 ATP를 만드는 과정에서 대사산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활성산소종 ROS라고 합니다. 공장을 가동하면 폐기물, 찌꺼기가 나오는 것과 같은 원리죠.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가장 많이 생성하는 미토콘드리아는 활성산소의 신속한 제거를 위해서 멜라토닌을 직접적으로 생산합니다. 그래서 다른 소기관보다 미토콘드리아에는 10배 이상 높은 농도로 멜라토닌이 존재합니다. 몸도 본능적으로 보호하고 지키려고 이렇게 수명에 도움이 되는 물질들을 분비하는 거죠. 일반적인 항산화제이자 그리고 유명한 영양제인 항산화제들 코엔자임 Q10, 비타민C, 비타민 E, 그리고 글루타치온 이것들은 활성산소에 전자 하나를 주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자신은 전자를 잃고 산화되어 항산화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항산화제 한 분자는 한 분자의 활성산소만을 없앨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멜라토닌은 다른 항산화제들과 달리 활성산소를 제거한 후에도 항산화력을 잃지 않고 그 대사산물 또한 강력한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멜라토닌이 다른 항산화제들과 같이 산화환원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논문에서처럼 분자 재배열을 거쳐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때문으로 이로 인해 산화된 멜라토닌 대사산물들 또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물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멜라토닌 한 분자는 대사 과정을 거치면서 최대 10개의 산화물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작용을 멜라토닌 캐스케이드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 그래프를 봐볼까요? 다른 항산화제들과 비교해보아도 멜라토닌이 굉장히 높은 수치에 해당하는 걸 이 그림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MIT 대학교 레너드 가네티 교수는 효모에서 장수 유전자라고 알려진 시르투인을 발견했습니다. 이 시르투인이 효모의 증식, 노화를 늦추고 수명을 약 30% 정도 증가시킨다는 거죠. 이후 효모에서만 존재하는 줄 알았던 시르투인이 선충, 초파리, 포유류, 그리고 사람에게도 존재하며 텔로미어를 연장시키고 DNA 복구 및 세포 생존율을 올려서 노화를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장수 유전자의 발견이죠. 2020년
45주 동안 베스트셀러 기록 및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저자인 노화와 유전 분야의 최고 권위자 하버드 대학의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의 연구 논문을 보면 사람 나이로 65살 이상이 된 생쥐들에게 시르트윈 유전자를 활성화시켰더니 생쥐에게 모세혈관이 만들어지고 노화의 주된 원인인 후성 유전체의 불안정성이 돌아왔으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생쥐들은 달리기 기구가 망가질 지경까지 달리기를 멈추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또 싱클레어 박사는 시르트윈 활성화 관리를 통하여 60살인 싱클레어 박사 본인의 혈액 지표가 31살이 되었습니다. 멜라토닌은 다양한 기전으로 이 시르트윈을 활성화시킵니다. 이 논문을 봐볼까요? 멜라토닌과 시르트윈의 예상치 못한 관계로 번역이 되는데요. 멜라토닌과 시르트윈의 간접적 증거는 27년 전에 보고가 되었고, 직접적인 증거들 또한 연구가 되었습니다. 이 논문을 보면 허혈성 뇌 손상을 유발한 14개월에 해당하는 늙은 쥐에게 멜라토닌을 투여했을 때 해마세포에서 시르트윈 발현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 논문으로, 이 부분을 보면 시르트윈에 대한 발현도 측정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프 붉은 박스를 보면 해마세포의 시르트윈1 발현이 최대 1.5배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어 멜라토닌과 시르트윈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멜라토닌은 직구는 불법이고 국내에서는 전문약으로 처방이 있어야 하지만 구매가 가능했지만, 최근에 식약처 허가가 나서 지금은 국내에서도 식물성 멜라토닌은 구매가 가능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을 잘 자야 멜라토닌이 잘 나옵니다. 잠을 안 자면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너무너무 피곤하죠. 늙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텔로미어 자체를 보호하고 활성산소를 직접적으로 없앨 수 있으며, 장수 유전자인 시르트윈을 촉진시켜 텔로미어 보호와 활성산소 제거를 또 동시에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